신사임당으로 배우는 역할과 본질의 균형 5원칙. 서문. 두 개의 이름. 5만 원권을 꺼내 보십시오. 한 여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신사임당. 우리는 그녀를 압니다. 율곡 이이의 어머니. 현모양처의 표상. 7남매를 키운 위대한 어머니.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화가 신사임당. 예술가 신사임당. 자신의 작품을 남긴 신사임당. 초충도. 풀벌레 그림. 작고 섬세한 그림들. 포도도. 산수화. 수많은 작품들.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두 세계를 살았습니다. 역할의 세계. 본질의 세계. 엄마로 살았습니다. 아내로 살았습니다.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로 살았습니다. 예술가로 살았습니다. 신사임당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엄마로만 살아야 하나? 아내로만 살아야 하나? 직장인으로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디에 있나?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어디에 있나? 신사임당이 답합니다.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도 중요하다. 둘 다 지킬 수 있다. 둘 다 빛낼 수 있다. 오늘 밤 신사임당에게 배우겠습니다. 역할과 본질의 균형. 5가지 원칙.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을 지키며 빛나는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 역할을 인정한다. 신사임당은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키웠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 율곡이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이원수의 아내. 내조를 다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효를 다했습니다.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은 알았습니다. 역할을 부정하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면 신뢰가 깨진다는 것을. 그래서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할을 인정하는 것과 역할에 매몰되는 것은 다릅니다.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엄마다. 나는 아내다. 나는 며느리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할에 매몰된다는 것은 나는 엄마일 뿐이다. 나는 아내일 뿐이다. 나는 며느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입니까? 신사임당은 전자였습니다. 역할을 인정했지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아내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나는 며느리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 아내, 며느리, 딸, 직장인, 친구. 이 역할들을 인정하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역할은 중요합니다. 관계는 소중합니다. 책임은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할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역할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엄마 이전의 당신입니다. 당신은 아내입니다. 하지만 아내 이전의 당신입니다. 역할을 인정하되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본질을 잊지 않는다.
신사임당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술가였습니다. 화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그녀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다. 나는 아내다. 하지만 나는 또한 화가다.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역할이 아무리 많아도,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역할을 벗겨내십시오. 엄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역할, 모두 벗겨내십시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잊고 삽니다. 역할에 매몰되어 삽니다. 엄마로만 삽니다. 아내로만 삽니다. 직장인으로만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했던가? 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잊혀졌을 뿐입니다. 다시 떠올리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청소년 시절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결혼 전 무엇에 열정을 느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신사임당처럼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역할 속에서도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엄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나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시간을 만든다. 신사임당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7명의 아이. 시부모 모시기. 집안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충도를 그렸습니다.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는 밤에 그렸을 것입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그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절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는 절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나면 또 다른 것이 채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드십시오. 신사임당처럼. 어떻게 만듭니까? 새벽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 30분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아이들 재운 후 30분. 그 30분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틈새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점심시간 15분. 출퇴근 시간 20분. 쌓이면 시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루 30분이면 일주일에 3시간 30분입니다.
한 달이면 15시간입니다.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180시간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그래서 초충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품이 남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30분을 갖는 것. 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에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을 지킨 엄마가 더 좋은 엄마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더 좋은 아내입니다. 시간을 만드십시오. 당신만의 시간을.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 작게라도 한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보셨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거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작은 풀벌레 그림입니다. 수박과 들쥐, 가지와 방앗개비, 원추리와 개구리, 작고 섬세한 그림들입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수화를 그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풀벌레는 그릴 수 있었습니다. 틈틈이, 조금씩, 작게. 그래서 초충도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배웁니다. 크게 못하면 작게라도 하라.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없다면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라. 소설을 쓸 시간이 없다면 시 한 편이라도 써라.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다면 스케치 하나라도 해라. 노래를 만들 시간이 없다면 멜로디 하나라도 흥얼거려라.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위대한 작품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작은 풀벌레 그림이, 작은 스케치가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줄 글쓰기, 하루 한 장 스케치, 하루 10분 악기 연습, 하루 15분 공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작은 것이 모이면 작품이 됩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처럼 작게라도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당당하다. 신사임당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에 이름을 썼습니다. 신사임당. 자신의 이름을. 조선시대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화가다. 나는 예술가다. 나는 신사임당이다.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미안해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미안합니다. 나만의 일을 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엄마로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내로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그래서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합니다. 아닙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실현. 이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역할만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본질을 잃은 사람은 공허합니다. 오히려 본질을 지킨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더 좋은 엄마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더 좋은 아내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나는 엄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나다. 나는 아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나다. 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나를 산다.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을 떳떳하게 실천하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루 30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내 본질을 지키고 싶다고. 나는 나를 잃고 싶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신사임당처럼 자신의 이름을 쓰십시오. 자신의 작품을 만드십시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빛나십시오. 이것이 5번째 원칙입니다. 실천편. 나만의 초충도 그리기. 이제 알았습니다. 신사임당의 5가지 원칙을.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1단계. 역할 인정하기. 종이에 쓰십시오. 나의 역할들을. 나는 엄마다. 나는 아내다. 나는 며느리다. 나는 직장인이다. 쓰고 인정하십시오. 이것들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2단계. 본질 찾기. 종이에 쓰십시오. 나의 본질을. 역할을 벗겨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쓰십시오. 정직하게. 3단계. 시간 만들기. 언제 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새벽 30분, 저녁 30분, 점심 15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으로. 4단계. 작게 시작하기.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하루 한 줄 글쓰기. 하루 한 장 그림. 하루 10분 악기. 하루 15분 공부. 작게 시작하십시오. 확실하게 시작하십시오. 5단계. 당당하게 선언하기.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매일 30분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나는 나의 본질을 지키겠다고.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부터. 지금 당장부터. 신사임당의 초충도. 500년이 지나도 빛납니다. 당신의 초충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길 작품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쌓으십시오. 50년 후. 당신은 돌아볼 것입니다. 나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나도 살았다. 나를 잃지 않았다. 나의 작품을 남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임당처럼. 마무리. 빛나는 나. 신사임당. 500년 전 여인. 현모양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였습니다. 화가였습니다.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역할도 했습니다. 본질도 지켰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역할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십시오.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작게라도 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쌓으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사임당의 5원칙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엄마다. 하지만 나도 있다. 나는 아내다. 하지만 나도 있다. 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도 산다. 나는 내 본질을 지킨다. 나는 내 이름을 지킨다.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10번 반복하십시오.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30분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초충도를 그리십시오. 신사임당처럼. 역할도 본질도 둘 다 빛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역할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며 빛나십시오. 신사임당이 증명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시작하십시오.